좀 더 건강한 삶을 위해 다양한 의학 지식과 정보를 드리는 생생클리닉입니다. 자, 오늘은 치과교정과 전문의 조근철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정치료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기 6번 나왔더라고요. 6번이나 오셨어요? 네, 나오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드렸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네. 제가 정말 수없이 많이 듣는 환자분들께서 일상적으로 하고 계시는 교정치료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오해 탑3를 제가 뽑아왔습니다. 가장 많이 듣는 네, 질문입니까? 맞습니다. 가장 많이 듣는 뭔가요? 걱정과 질문인데요. 세 가지가요? 첫 번째는 교정을 하면 잇몸이 나빠지지 않느냐. 나이 들어서 다 이가 주저앉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특히 맞아요. 많이 얘기하실 네,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도 많이 그래요? 얘기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많이 듣는 이야기가 발치하면 안 좋은 거 아니냐. 비발치가 무조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 어렸을 때 교정해봐야 다 소용없는 거 아니냐. 어차피 다 틀어지는데 다 커서 교정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저는 반대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게 그래야 진짜 사실이죠. 네. 바로 된다. 맞습니다. 성장하면서 맞습니다. 뭐 이렇게 뼈가 제대로 맞아요. 성장한다고요. 그런데 정말 네. 마지막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더러 많습니다. 애들을 교정을 이제 데리고 왔는데 네. 상담 끝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어디서 많이 들으신 거죠. 어렸을 때 해봐야 다 소용없다. 틀어지더라. 그래서 다시 소용이 데리고 없더라. 가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해를 풀어드리는 거죠. 이제. 예. 그럼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네. 교정하면 잇몸이 약해진다. 약해지지 않습니까? 약해지지 않습니다. 약해지지 않. 그렇습니까? 저도 교정을 했고요. 저도 교정을 했고. 치과 의사시니까 그러시는 거 아닌가요? 제 몸을 그렇다고 약해질 치료를 제가 제 스스로에게 하겠습니까? 하셨군요. 네, 교정 치료는 사실 상당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 몸에서 원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 세포의 활성을 저희가 활용하는 거지 저희가 막 강제적인 힘을 막 가해서 치아를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강제적으로 하던데요. 우리 몸에는 예. 원래 뼈 속에 뼈를 파괴하는 세포랑 뼈를 만드는 세포가 함께 다닙니다. 공존하죠. 함께 다니면서 이제 이 뼈는 너무 오래됐네 이러면 이제 뼈를 알아서 좀 없애주는. 예. 그래서 이제 계속 물갈이를 해주는 거죠. 턴오버를 해주는 건데 그 세포들에게 우리가 약한 물리력을 가해서 약하고 지속적인 힘을 가해서 그 세포들을 불러오는 거죠. 네. 야, 여기 좀 와봐 이렇게 해가지고 치아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치료이기 때문에 강하고 막 억지로 치아를 강제로 움직이는 개념이 아니라 네. 저희는 사실 상당히 약한 힘을 지속적으로 치아에게 가해서 우리 뼈에서 원래부터 일어나는 그런 리모델링 작업을 네. 활용해서 원하는 대로 치아를 끌고 가는 개념이죠. 그럼 잇몸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전혀 약해지지 전혀요? 않죠. 네, 일단 하는 동안에 치아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는 치아의 동요도가 증가되게 돼요. 네. 흔들어 보면 약간 흔들흔들 하거든요. 그걸 환자분들께서 이게 지금 약해져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느끼시는 경우들도 있고 네. 사실 가장 오해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블랙 트라이앵글이라는 현상인데요. 블랙 검정색이고 트라이앵글 삼각형인데 우리 치아가 삐뚤삐뚤하게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다가 네. 이게 이제 가지런하게 쫙 펴지고 나면 밑에 이렇게 역삼각형 공간들이 생겨요. 치아가 빈 공간이 생긴다는 말씀이시죠? 그죠? 빈틈들이 사이사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마치 잇몸이 주저앉고 꺼져서 약해진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까? 그렇죠. 우리 잇몸은 원래 내려가기만 하고 올라오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빨리 교정을 해줬으면 좋았겠지만 이렇게 삐뚤어진 채로 오래 있었잖아요. 성인들 같은 경우에. 네. 그러면서 그 삐뚤어진 과정 속에서 이미 잇몸이 짓눌려서 내려가 버려 거고요. 근데 그게 치아가 가지런해져도 차올라오지 않으니까 네.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없던 뻐끔뻐끔한 빈틈들이 치아 사이사이에 보이는 것이 마치 잇몸이 약해지고 내려가고 주저앉은 것처럼 느끼시는 거죠. 그러면 교정하면서 잇몸이 약해지지 않으려면 양치를 좀 잘하면 되겠네요. 양치만 네. 열심히 하면 예. 정말 치아는 오히려 더 건강한 포지션으로 가게 되고 네. 그렇게 자, 되는 두 겁니다. 번째 네. 오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발치 그러면 뭐 무조건 발치해야 된다. 무조건 비발치가 좋다. 이게 아니라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맞습니다. 환자에 따라 다른 거죠. 맞습니다. 환자분들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 치아의 크기는 정해져 있고요. 예. 그죠? 그리고 우리 얼굴의 크기와 잇몸뼈 틀의 크기도 정해져 있는데 그렇죠. 그게 안 맞으니까 공간이 부족해서 삐뚤삐뚤해져 있는 거니까요. 네. 어느 정도 약간 삐뚤삐뚤한 거는 우리가 확장시키면서 가지런하게 펼 수 있는데 비발치 그렇죠. 해도 되는데. 비발치 교정이 가능한 거죠. 비발치가 가능한데 이제 그걸 정도를 넘어서면 오히려 너무 비발치만이 마치 좋은 치료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비발치를 추구하다 보면 잇몸 뼈틀은 한정돼 있는데 치아를 너무 극단으로 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치아 뿌리가 예. 뼈와 부딪히게 되면서 뼈의 벽과
부딪히게 되면서 뿌리가 흡수된다든지 아니면 치아 뿌리가 뼈를 뚫고 나가면서 오히려 치근이 노출된다든지 하는 위험한 상황이 되려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딱 그 구조나 이렇게 치아 상태를 보시면은 발치해야 된다, 그렇죠. 비발치가 더 좋겠다 결정을 맞습니다. 하실 수 있겠네요. 그걸 진단하고 이제 결정하는 게 저희가 하는 원장님이 일인 거고요. 하시는 일이죠. 그렇죠. 예. 참고로 저도 4개를 빼고 교정을 했습니다. 4개나요? 네, 빼면 4개입니다. 상하 좌우 대칭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90% 이상 발치는 거의 4개를 빼게 되는 경우가 그러니까 많습니다. 치아를 빼는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를 맞습니다. 판단하시는 거네요. 환자분들에 따라서요. 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오해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저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어렸을 때 교정을 해야 한다. 아니다. 다 클 때까지 네. 기다려야 한다. 왜냐하면 저도 보니까 아이를 보니까 크면서 구조가 바뀌더라고요. 맞습니다. 치아 구조가요. 네네. 어렸을 때 봐서는 무조건 해야 된다 싶은데 뭐가 진심입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어릴 때가 좋다의 개념은 아니고요. 예. 제가 예전에도 여기 와서 많은 이야기들을 드렸는데 뭐 주걱턱 어린 애들은 초등 1, 2학년 때 해야 되고 턱이 작은 애들은 상황에 따라서 조기에 접근하거나 아니면 사춘기 최대 성장기에 접근하거나 이런 개념인데 네. 결국은 연구치열이 완성된 상황, 즉 중학생쯤 되면 애들이 이제 연구치로 다 갈잖아요. 네. 그러면은 결론은 중고등학교 때 교정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대학생 돼서 나중에 성인이 돼서 교정하는 게 더 좋으냐라고 따지면 정답은 너무나 명확하게 중고등학교 때 하는 게 좋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정답입니까? 정답입니다. 이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하도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예. 제 상담실 등 뒤에 우리 교정학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이만한 교과서가 있거든요. 예. 그 교과서에 나중에 뒤에 나오는 유지와 보정이라는 페이지가 있는데 챕터가 있는데 거기를 딱 집어놨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질문 듣자마자 바로 책을 보여드립니다. 근데 왜 성인이 돼서 하는 것이 낫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결국은 언제 하든지 간에 치아는 움직이고 나면 우리 몸 안에는 탄성 섬유들이 많기 때문에 돌아가려고 하니까. 원래 위치로 돌아가려고 하는 액션이 있고요, 당연히. 예. 그래서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유지라는 과정을 해줘야 됩니다. 즉 안쪽에 철사를 꼬아서 붙여놓는 네. 고정식 유지 장치라든지 아니면 꼈다 뺐다 하는 유지 장치 같은 걸 껴서 예. 치아야 여기가 네 자리란다. 이제부터 여기에 최대한 있어라. 이렇게 계속해서 좀 거기 정착시켜줘야 되는데 그 과정을 소홀하면 결국은 다시 돌아오는 거죠. 다시 흐트러질 그러니까 너무 수 어렸을 있어요. 때 하면 그 유지 과정이 좀 힘들어서 다시 돌아갈 수 그 있군요. 동기부여가 너무 적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속설들이 돌아다니는 것이 네. 이제 예전에 그리고 예전에는 한 20, 30년 전만 해도 안쪽에 철사 붙이는 이 과정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냥 교정 딱 끝나고 나면 꼈다 뺐다 하는 유지장치 하나만 딱 주는데 네. 중학교 때 교정이 끝난 그 중학생 사춘기 아이가 네. 그 유지장치를 열심히 안 낀 거죠. 예. 소중함을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틀어진 것이 이제 속설처럼 돌아다녀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정은 그 연구치가 완성되고 나서 일찍 하면 좋지만 맞습니다. 그 이후에 보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유지 관리 과정이 정말 근데 중요합니다. 그게 힘들 경우에는 아예 성인이 돼서 하는 것도 뭐 그것도 나쁘지. 방법이죠. 아이가 너무 동기부여가 안 돼 있다든지 네. 교정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끼는 아이를 또 억지로 데리고 와서 교정을 해놓고 나면 알겠습니다. 그 아이는 결국 유지장치를 잘 안 낄 오늘 거니까. 치아 교정과 관련한 3가지 오해 네네. 풀렸습니다.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생생클리닉 치과교정과 전문의 조근철 원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